슈퍼맨과 고질라의 대결은 정말 대박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슈퍼맨이 고질라를 만나러 날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둘이 싸우게 된 걸까요? 10초 안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솔직히 이 부분엔 별 관심 없을 테니까요. DC 코믹스의 악당팀인 리전 오브 둠이 이상한 짓을 하다가 실수로 고질라, 킹콩, 그리고 다른 여러 카이주들을 DC 유니버스 본 세계로 불러들였어요. 사실 고질라가 갑자기 나타나도 딱히 상관없긴 하죠. 어쨌든 고질라는 메트로폴리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멋진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슈퍼맨이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메트로폴리스 시민들에게 위협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해결합시다. 고질라는 슈퍼맨을 그냥 쳐다봅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왜냐면 이건 고질라니까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빨간 잠옷 입은 남자야. 너랑 싸우는 게 내 시간을 낭비할 만큼 가치 있나 라는 표정이죠. 그런데 슈퍼맨이 계속 말하는 순간 고질라가 원자열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질라는 원자열선을 발사하기도 전에 슈퍼맨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며 냅다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게 고질라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합니다. 그건 그냥 좋아, 이제 싸움이 시작이군 이라는 신호에 불과했죠. 슈퍼맨은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펑. 하지만 고질라의 꼬리에 맞아 건물을 뚫고 날아갑니다. 그때 플래시가 나타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플래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빠르게 뛰는 것뿐이라 그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원더우먼, 슈퍼걸, 진짜 멋지죠. 할조던 그린 랜턴, 호크걸, 가끔 멋질 때도 있긴 하죠. 그리고 올리버 퀸, 그린 에로우가 합류합니다. 그린 에로우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벤져스 영화에서 호크아이가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멋지긴 하죠. 여기 있다는 게 좋긴 한데 결국 뭘 할 건데요? 로키를 쏘려고 하다가 스펙타큘러하게 실패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상황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일부는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일부는 전혀 모르는 것들입니다. 센트럴시티에는 거대한 거미가 있고 테미스키라에는 메머드가 있고 메트로폴리스에는 고질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거대한 박쥐가 등장합니다. DC는 이런 설정을 정말 즐기며 쓴 게 분명하네요. 이 시점에서 배트맨 패밀리가 등장합니다. 배트맨, 로빈, 제이슨 토드, 나이트윙, 그리고 배트걸, 바바라 고든. 배트걸은 정말 멋진 캐릭터죠. 사이보그도 합류하는데 뭐 반가운 일인가요? 정의의 리그에서 걸어다니는 아이폰이라 불리는 그가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블랙 카나리도 등장하는데 솔직히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멋진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제 슈퍼맨이 고질라와의 대결에서 다시 공격 태세로 돌아섭니다. 호크걸도 합류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고질라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질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는 보기보다 훨씬 빠르고 그 거대한 크기와 내구성을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장면은 다시 고담시와 거대한 박쥐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데요. 케이트 케인, 즉 배트우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캐릭터로 요즘 DC 코믹스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투페이스, 솔로몬 그런디 같은 악당이라면 배트 패밀리가 이미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겠지만 지옥에서 날아온 듯한 거대한 박쥐, 그건 정기적으로 상대하던 일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박쥐는 초음파 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트윙 비행기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비명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상했겠지만 부수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잔해가 사람들 위로 떨어지고 혼란이 온 도시에 퍼지죠. 만약 제가 이 상황의 히어로라면 솔직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 미안한데 잔해가 떨어진다니 정말 안 됐네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해서요. 하지만 배트 패밀리는 영웅답게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 채널을 오래 본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악당이 될 겁니다. 전 완전한 악당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이슨 토드의 멋진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의 캐릭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제이슨 토드는 살인을 꺼리지 않는 자경단원입니다. 그는 배트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배트맨이 고수하는 살인, 금지 원칙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배트맨의 사고방식은 이렇죠. 물론 조커를 죽이면 미래의 조커가 죽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살인 금지 원칙이 더 중요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남녀노소가 희생되든 상관없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배트 패밀리가 제이슨 토드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제이슨은 아마 지금까지 본 총 중 가장 크고 놀라운 무기를 들고 거대한 생물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간단한 생각이 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배트 패밀리는 두 가지 이유로 걱정합니다. 첫째, 그 총이 생물을 죽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둘째, 설령 죽인다 해도 생물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고층 빌딩에 추락해 수천 명을 죽게 한다면 과연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이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걸 죽이지 않으면 어차피 수천 명이 죽게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배트맨, 나이트윙,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총알은 생물을 죽이지 못합니다. 대신 주변 지역이 폭파되고 생물은 살아남습니다. 그러자 배트 패밀리는 제이슨이 한 일에 대해 소리치며 분노합니다. 그때 사이보그, 일명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사이보그는 블랙 카나리를 위해 본질적으로 소닉 앰플리파이어, 음향 증폭기를 조립합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이 장치를 배트윙이 연결해 생물에게 다가간 다음 블랙 카나리가 이 증폭기를 통해 초음파를 쏘는 거죠.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은 정말 장관입니다. 배트윙이 생물 가까이 날아가고 블랙 카나리가 앰플리파이어를 통해 생물의 얼굴에 직접 초음파 비명을 내지릅니다. 이 소리는 생물을 완전히 압도하며 생물이 의식을 잃거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장면은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장면은 다시 슈퍼맨, 고질라, 그리고 호크걸의 싸움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의 싸움은 정말 잔혹합니다. 끝없는 혼란과 파괴가 이어지죠. 슈퍼맨은 빠르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고질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 둘째,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고질라 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라야라는 친구가 말하더군요. 고질라는 때로는 선역, 때로는 악역이야. 가끔은 그냥 인간들에게 누가 책임자인지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서 몇 대 치고 다시 바다로 사라지는 게 고질라 영화의 전부야. 솔직히 말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딱 그겁니다. 고질라는 그냥 나타나서 슈퍼맨과 영웅들을 두들겨 패고 자기 우위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정말 멋집니다. 영웅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지만 호크걸은 고질라의 거대한 손에 맞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샤잠, 즉 빌리 베슨이 그녀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리가 등장했고 이제 고질라를 상대하는 사실상 두 명의 슈퍼맨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고질라는 원자 열선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질라가 힘을 끌어모으고 나면 펑, 원자 열선이 발사됩니다. 이 공격은 슈퍼맨을 향해 날아가고 동시에 슈퍼맨은 자신의 열시선을 발사합니다. 장면은 정말 장엄한 대치로 두 에너지가 부딪히며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심지어 샤잠마저도 놀라며 속으로 생각하죠. 이건 정말 멋지다. 그때 샤잠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고질라의 머리 위로 날아가 착지한 후 외칩니다. 샤잠. 번개가 그와 고질라를 동시에 강타합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샤잠이 다시 빌리 베슨으로 돌아오자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와, 진짜 멋졌어. 솔직히 우리 모두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초능력은 언제나 멋진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장면은 정말로 멋졌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빌리를 나무라며 그건 너무 위험했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고질라가 이제 장난을 끝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영웅들이 재정비하는 동안 고질라의 태도가 변화마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재밌었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고질라는 파괴적인 원자열선 공격을 발사합니다. 펑. 슈퍼맨은 그 강력한 공격을 정통으로 맞고 메트로폴리스 거리로 추락하며 완전히 의식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빌리 베스는 힘을 잃은 채 서 있고 뒤에서는 고질라가 승리를 외치는 듯한 포효를 울립니다. 야수온 고질라는 강철의 사나이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피스. 이번 이야기는 슈퍼걸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게 결국 그녀와 연결됩니다. 한편 플래시는 아이언 하이츠 감옥에서 거미처럼 생긴 크툴루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니 그냥 크툴루라고 부르죠. 그런데 플래시가 고전하고 있어요. 이상한 안개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언 하이츠의 모든 악당들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플래시가 평소보다 느려진 덕분에 악당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가 가스 때문에 고전한다니 참 웃기죠. 하지만 바로 그때 슈퍼걸이 나타나서 그녀의 슈퍼프레스로 안개를 날려버리고 플래시를 구해줍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악당들은 거의 다 제압되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슈퍼걸이 그린 랜턴과 대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아. 그린 랜턴이 놀라며 묻죠. 뭐라고? 그녀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멈췄어. 바로 그 순간 둘은 알게 됩니다. 슈퍼맨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맞아요. 지난 영상에서 고질라가 슈퍼맨을 죽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장면이 뉴욕으로 전환되며 슈퍼맨의 생명이 없는 몸이 땅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빌리 베슨, 즉 샤잠이 서서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오 맙소사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아담 스매셔가 등장하죠. 아담 스매셔는 마블 코믹스의 자이언트맨과 비슷한 캐릭터예요. 몸이 커질수록 힘도 세지는 능력을 가졌죠. 그는 고질라와 맞붙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고질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강하게 덤벼봐라. 그러더니 꼬리를 휘둘러 아담 스매셔를 날려버립니다. 아담 스매셔는 최선을 다해 버텨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죠. 예상대로 그는 완전히 당하고 맙니다. 호크걸이 빌리 베슨을 도우러 나타나며 말합니다. 슈퍼맨을 여기서 빼내야 해요.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그들 입장에선 슈퍼맨이 단지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질라가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라고만 여길 뿐 그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리 베스는 고질라와의 싸움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질라가 아담 스매셔를 쓰러뜨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질라는 정말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두를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을 본 빌리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리그 멤버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결국 빌리는 고질라를 분산시키기로 결심하고 호크걸에게 말합니다. 슈퍼맨을 여기서 빼내.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대답합니다. 당신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빌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빌리 베슨에 대해 중요한 점은 그가 과소평가된 캐릭터라는 겁니다. 만화책 팬들은 그의 진가를 알고 있지만 비만화 팬들은 그저 영화 속 제커리 리바이의 역할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사실 빌리, 즉 샤잠은 슈퍼맨만큼 강력하며 때로는 마법을 사용하면 그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빌리는 번개를 소환하며 외칩니다. 샤잠. 이 힘으로 고질라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고질라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지만 슈퍼맨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런 다음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빌리와 호크걸은 고질라를 맹공격해도시 반대편 건물들로 날려밉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역시 정의의 리그도 전투 중에 민간인들의 안전을 항상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야기는 플래시로 전환됩니다. 슈퍼걸과 그린 랜턴이 슈퍼맨을 도우러 간 사이 플래시는 혼자 남아 탈옥을 시도하는 악당들에 맞서고 있죠. 캡틴 콜드를 포함한 로그 멤버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플래시를 잠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린 랜턴으로 관심을 돌리죠. 이 시점에서 그린 랜턴은 이미 회복되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면은 원더우먼과 도나 트로이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거대한 메모드와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올리버 퀸, 즉 그린 에로우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렉스 루터와 그의 팀이 차원간 여행을 어지럽히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실수로 타이탄들 고질라, 킹콩,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괴수들로 가득 찬 다른 현실로 뛰어들었고 결국 그들을 DC 유니버스 본 세계로 끌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린 에로우가 아무리 멋지고 재치 넘치는 캐릭터라도 타이탄들과 맞서는 데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초능력은 없고 단지 멋진 화살과 몇 가지 기발한 트릭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대 괴수들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그는 킹콩, 즉 야수가 다른 타이탄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광경이지만 올리버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혼란과 부수적 피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올리버는 결국 튕겨 나가버립니다. 슈퍼걸이 나타나 킹콩과의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녀는 킹콩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내 친구에게서 물러나 주세요. 호기심 많은 킹콩은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올리버를 보며 말합니다.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킹콩은 흥미로워하며 그녀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히 외치며 그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안 돼! 하지만 문제는 고질라를 날려버린 것 같은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킹콩은 단지 얼굴을 닦으며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 슈퍼걸은 포기하지 않고 킹콩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슈퍼걸 대 킹콩의 싸움은 정말 장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모두가 기다리는 건 결국 킹콩과 고질라의 불가피한 대결일 뿐이죠. 한편 고담시에서는 배트맨, 배트우먼, 블랙카나리, 다이나, 사이보그, 일명 아이폰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트맨은 그들이 배치한 심박수 억제 장치가 생물을 현재 진정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블랙카나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타이탄들은 어디서 왔고 왜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답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빌리 베슨이 등장해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일을 망쳤어요. 솔직히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배후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계속되면서 더 많은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빌리 베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제가 좀 망쳤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점점 자신이 모든 일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과 대화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슈퍼맨이 죽었어요. 저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제 잘못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멤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내 잘못인데? 빌리가 대답합니다. 슈퍼맨의 죽음이요. 그 순간 방 안은 정막에 휩싸입니다. 침묵을 깬 건 사이보그입니다. 로이스에게 알려야겠어. 그러나 배트맨은 즉시 제지하며 말합니다. 안 돼. 로이스 레인에게 절대 말하지 마. 클라크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의 죽음을 언급하지 마라. 배트맨 만화에 익숙하다면 그가 항상 표면적인 말 뒤에 메시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의 말에는 은유적인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고질라를 향한 경고죠. 비록 고질라가 들을 수는 없지만요. 배트맨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고질라는 슈퍼맨을 이긴 게 아니야. 단지 그를 화나게 했을 뿐이야. 고질라는 돌아서서 아담 스매셔를 죽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 스매셔는 별로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 배트맨은 슈퍼맨을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에 넣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태양 배열설알 RI라 부르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슈퍼맨에게 태양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길 바라는 거죠.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치는 1992년 드 디터 오브 슈퍼맨 스토리 아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다를 수도 있어요. 슈퍼맨이 둠스데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은 만화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슈퍼맨 로고가 그려진 커버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슈퍼맨의 죽음 이후 여러 유사 슈퍼맨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보그 슈퍼맨은 꽤 멋졌습니다. 결국 슈퍼맨이 돌아왔고 우리는 그가 실제로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죠. 대신 그는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슈퍼맨 스파라고 보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편안한 케어, 마사지, 심지어 새로운 헤어스타일까지. 네, 그가 돌아왔을 때 슈퍼 멀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죠. 앞은 단정하고 뒤는 자유분방한 스타일로요. 진지하게 말하자면 크립토니안 치유 매트릭스는 슈퍼맨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DC는 수년 동안 슈퍼맨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일종의 동면 상태에 들어가 회복한다고 설정했습니다. 느슨한 개념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정이죠.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슈퍼맨에게 심장박동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슈퍼걸만이 그의 생존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아무도 청진기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크립토니안 생체 신호를 확인하려면 슈퍼 청진기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스티스 리그는 여전히 슈퍼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배트맨조차도 이 불확실성에 눈에 띄게 동요합니다. 리그는 빠르게 배트맨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신을 딴 데로 돌릴 목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트맨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걸어다니는 맥거핀 그 자체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대비되어 있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조차도요. 배트맨이 신과 싸운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의 유틸리티 벨트에서 안티갓 배터랭을 꺼내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배트맨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목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는 곧 배트맨의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복수에 집착한 배트맨은 정말로 두려움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렉스 루터와 그의 도움의 군단 역시 여전히 가장 멋진 악당 그룹 이름 중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붐투베를 조작했고 어떻게든 드림스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붐투베는 루터와 그의 팀을 고질라와 타이탄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로 이동시킨 텔레포트 장치입니다. 반면 드림스토르는 꿈이나 허구의 물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유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루터와 그의 동료들은 고질라와 타이탄들을 DC 유니버스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드림스토리를 찾아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맥거핀 같긴 하지만 누가 신경 쓰나요? 우리는 몬스터들이 저스티스 리그와 싸우는 걸 보러 온 거지 논리를 따지러 온 게 아니니까요. 사이버그,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부르는가, 괴물들을 끌어모으던 신호를 방출했던 비콘의 마지막 위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비콘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이버그는 또한 거대한 개, 혹은 정확히 뭐라 부르든 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 북미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이 고질라는 메트로폴리스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리그는 이 모든 게 슈퍼맨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때문이며 고질라가 일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장면은 슈퍼걸로 전환됩니다. 그녀와 킹콩은 지난 만남 이후로 계속 팽팽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킹콩이 슈퍼걸에게 손을 뻗으려 했고 슈퍼걸은 마치 찰튼, 헤스턴처럼 외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이 못된 원숭이. 그 이후로 두 캐릭터는 서로를 노려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슈퍼걸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킹콩은 고질라와 다릅니다. 킹콩은 단순히 나타나 인류를 두들겨 패고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더 평화적이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지닌 듯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질라가 공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일으키는 파괴를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질라는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슈퍼걸은 킹콩을 떠나
슈퍼맨 상태를 확인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올리버 퀸에게 말합니다. 여기 남아서 이 녀석을 잘 지켜봐. 킹콩은 당연히 등을 돌리며 눈에 띄게 화를 냅니다. 슈퍼걸이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올리버 퀸에게 화가 납니다. 이유요? 올리버가 슈퍼걸의 온리펀스 링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리버와 킹콩이 리그 오브 애서신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입은 이 이야기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킹콩이 리그 오브 애서신스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장면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스티스 리그와 몬스터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러 왔지. 활을 든 한 사람이 암살자들과 싸우며 유머를 날리는 장면을 보러 온 건 아니니까요. 올리버는 자신이 이 싸움에 끼어들 여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칩니다. 그는 배에 올라타 떠나며 이 순간은 코믹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면은 다시 저스티스 리그 워치타워로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로이스 레인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멋진 장면이고 개인적으로 슈퍼맨, 레거시나 DC 유니버스의 미래, 슈퍼맨 이야기에서 제임스 건이 집중해줬으면 하는 요소입니다.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관계는 상징적입니다. 비록 이 현실에서는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슈퍼맨과 로이스 궁극적인 코믹스 커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이스 레인은 한때 전형적인 위기에 빠진 여성 캐릭터로 묘사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워치타워로 찾아옵니다.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로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의 곁에 서서 그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태양 배열이 당신의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 재킷 주머니에서 이걸 발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약혼 반지를 꺼냅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저에게 프로포즈하려 했던 거죠.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 대답은 네예요. 이 우주에서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지만 로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슈퍼맨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야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이걸 끼고 싶거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슈퍼맨은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노래처럼 말하자면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니까요. 그 순간 그린 랜턴이 등장하며 분위기를 깹니다. 방해해서 미안한데 그가 말합니다. 아쿠아맨한테 긴급 호출이 왔어. 그걸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데려다 줄까? 로이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라면 드 그레이트 오닉과 필로 싸워보시죠. 그린 랜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장면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로이스 레인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희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슈퍼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애도와 결의 사이에서 그녀의 감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이스 레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녀의 탐정 같은 본능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위기의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캐릭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로이스 레인의 영감 중 하나는 토치 블레인이라는 허구의 기자 캐릭터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기자로. 흥미로운 개념이니 한번 찾아보세요. 로이스는 특유의 직감에 따라 저스티스 리그의 모든 영상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스입니다. 렉스 루터가 지난 24시간 동안 한 모든 행동을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로이스는 대답합니다. 붉은 돌이에요. 그녀는 분명히 드림스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저스티스 리그는 아틀란티스에 도착합니다. 아쿠아맨은 거대한 바다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괴물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냥 스티브라고 부르기로 하죠. 팀은 농담을 던지며 아쿠아맨에게 말합니다. 물고기랑 대화하잖아. 왜 얘랑은 안 해? 하지만 진지하게 이 괴물은 아틀란티스에 분명하고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죠. 아쿠아맨은 대왕 오징어, 상어,
심지어 개들까지 소환해 괴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이 장면은 어쩐지 코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쿠아맨과 그의 해양생물 군대가 이 거대한 괴물을 멈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죠. 백상아리, 대왕오징어, 개들까지 모두 이 압도적인 괴물의 힘에 의해 전멸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빠르게 이 괴물들이 특정 위치로 끌려오도록 전 세계 곳곳에 비콘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아틀란티스에 있는 비콘은 이 괴물을 끌어들였고, 이는 악당들이 의도적으로 저스티스 리그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팀은 괴물을 물리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대한 먹물 구름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유일한 방어 수단일 리가 없잖아. 누군가가 말하만 합니다. 그린 랜턴이 나서서 그의 하드라이트 구조물로 모두를 먹물 구름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이버그, 아이폰과 끼어들어 예상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 아래 비콘이 있어요. 그의 말은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더욱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메트로폴리스 괴물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질라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고질라는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고 목표를 조준한 뒤 원자열선으로 괴물을 강타합니다. 진정한 괴수답게 압도적인 장면을 선사하죠. 이 순간 그린 랜턴은 마치 고질라, 천천 펄스 파시니 와타나베 캐를 떠올리게 하는 말투로 간단히 말합니다. 싸우게 두죠. 저스티스 리그는 한 발 물러서서 고질라와 괴물이 맞붙는 것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초반에는 고질라가 심하게 얻어맞는 듯 보입니다. 다른 괴물이 우세를 점하는 듯하죠. 하지만 고질라는 다시 포효하며 원자열선을 한 번 더 발사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 괴물에게 자신이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빠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희생이 이해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고질라는 생각하고 느끼는 괴물이며 이 전투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아틀란티스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자 아쿠아맨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거대한 사슬을 풀고 크라켄을 해방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켄이 등장합니다. 그 출현은 정말 장엄하고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점은 다시 올리버 퀸으로 전환됩니다. 배에 숨어있던 올리버는 우연히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해골입니다. 이 해골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킹 기도라의 머리 중 하나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은 확실합니다.